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탈모가이드의 백수대기 프로젝트 중에 오늘은 두피의 구조 및 생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피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의 구조를 이해하고 피부의 생리적인 기능을 이해하면 곧 두피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피부의 구조는 우리가 흔히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피부층으로 보면 지금 여기 부분이 진피층이고요. 그리고 여기 쪽이 표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아래쪽이 피하 지방층인데요. 각각의 피부층에 상당히 많은 부속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표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는 흔히 두께가 0.04mm에서 1.6mm 정도가 되는데요. 손하고 발바닥 약간의 두께가 다릅니다. 표피의 구성은 조금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 각질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포의 크기가 달라지고 핵의 유무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피층의 각각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흔히 각질층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위쪽을 향한 피부의 가장 위쪽 면을 말하는데요. 가장 위쪽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천연보습 인자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가 나면 가장 많이 흉터가 지는 곳이 표피층인데 각질층이 형성되면서 상처가 건조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처가 건조한 이유는 천연 보습 인자층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상처가 나지 않은 부분보다 더 건조한 것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질층 밑에 투명층이 있는데요. 이 투명층은 손하고 발바닥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쭈글쭈글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불었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의 그곳이 바로 투명층입니다. 손과 발이 대부분 그렇죠. 과리층은 실질적인 각질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외부적인 물질을 차단해주는, 그리고 내부적인, 그러니까 세포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유국층을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국층이란 부분은 우리의 피부의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랑게르한스 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원형 탈모라고 얘기하는 단발성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형 탈모의 초반에 보면은 피부가 주변 두피보다 많이 약간 함몰된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유국층의 면역을 단계하는 요 층이 망가졌기 때문에 면역적인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피부의 층이 얇아지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 아래층으로는 이제 기저층이 있는데요. 표피 세포의 발생의 근원지라고 할 만큼 가장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소 형성 세포에서의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인종과 그리고 흑인종, 그리고 우리처럼 동양인 같은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형 탈모에는 어떤 피부층이 가장 많이 큰 작용을 한다고요? 아마 시험 문제로 이 부분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형 탈모에서는 바로 유국층이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위에 슬라이드를 보면 요거 있겠죠? 유국층은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형 탈모는 바로 이러한 유국층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세포가 다시 주변 세포처럼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성인 원형 탈모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쳐보면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체 질환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면 자가면역체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여기에 세포 대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세포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다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피, 가장 피부 바깥쪽에 있는 표피의 구성 세포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 형성 세포, 우리의 피부에 28일 주기라고 있는데
이 주기, 우리가 흔히 비듬하고 건선, 그러니까 피부 질환 중에 건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도 나고 뭐 팔꿈치에도 나기도 하는데, 이런 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아토피를 동반을 하는데,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팔꿈치나 무릎 이런 쪽에 뭐 아토피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두피에서도 건선이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선은 이러한 케라티노사이트, 그러니까 각질 형성 세포가 28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선은 이 세포의 주기, 그러니까 28일 주기가 아니라 샴푸하고 나서 3일 만에, 케어받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각질이 그대로 탈피하는 것처럼 껍질을 벗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케라티노사이트의 이 주기가 깨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멜라노사이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소 형성 세포로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기저층에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랑게란셀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극층에 면역을 담당한다고 했고요. 머케세포는 촉각세포로서 신경섬유 말단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카락을 당기면 따끔따끔하다 아프고 느끼는 것을 바로 이런 머케셀이라는 촉각세포로 인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진피,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이 있다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진피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피층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하는 부분으로서 피부의 9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에는 혈관과 림프 그리고 섬유계로 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원섬유나 탄력섬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름을 방지해야겠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주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 생기는 거, 팔자주름 생기는 거, 잔주름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교원섬유나 탄력섬유의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진피 안에는 신경섬유와 혈관, 여기에 보면 이 진피가 있죠. 혈관도 있고 신경섬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층, 가장 아래쪽, 피부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피하지방층은 피부 조직의 최하층으로서 지방 저장소로 체온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앉을 때 쿠션 같은 역할을 충격을 완화한다고 하죠.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에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션 내용이 되는 것처럼 두피에도 지방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하지방층에서 뼈와 근육을 보호해주며 체형의 굴곡을 결정해 몸매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하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꺼풀과 고환, 귀, 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피부의 기능은 무엇이냐? 피부는 사실 보호의 기능,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충격과 온열, 일광에서 보호해주고, 지각의 기능, 신경 조직을 갖고 있어서 따갑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분비 기능으로서 한샘, 그러니까 덥다고 하면 땀도 분비를 하고 기름도 분비하며 피지막을 형성해 주잖아요. 흡수의 기능, 피부로부터의 수분을 흡수, 우리가 흔히 두피 관리 시에 두피 토닉을 뿌리는 것도 바로 두피 표면으로부터의 흡수를 위한 자기 흡수를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의 기능은 우리가 모세혈관을 통한 산소와 산소 교환하는 호흡작용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화상 입은 분들이 피부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간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피부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라 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있고, 각하 과정에서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이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이처럼 오늘은 피부의 구조, 그러니까 두피의 구조를 이해를 했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이유는 피부를 알고 두피 속에 있는 부속기관을 이해했을 때 두피 관리 시 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고 두피 토닉을 뿌리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